요즘 저한테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질문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언제 바뀌나요? 언제쯤 좋아지나요? 얼마나 견뎌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주 보면 두lum뭉실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꼭꼭 집어서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10분 중에 9분이 언제 바뀌냐예요. 그만큼 좀 힘들다라는 거죠. 저는 10,000%, 50,000%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요. 막 잠잘 때 천장 보면 막 고민이죠. 아, 내일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 터널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 나만 터널에 있는 건가? 막 답답하죠. 근데 이거 저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어느 날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도 뭐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 통장 잔고 볼 때마다 막 마음이 되게 불안하잖아요. 얼마가 있을까? 뭐 이런 마음 저 다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요, 와,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해갖고 요즘 AI 사주나 막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막 사주 앱 같은 데다가 막 재물운, 이 어려움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 뭐 이런 거 막 찾아보시곤 할 겁니다. 20년 넘도록 사주를 보며 상담을 하지만 사주는 100% 정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흐름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99% 정확합니다. 아,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뭐 사주가 다야? 뭐 이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질문 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언제든지 고정 댓글 보시고 들어오셔서 질문 주세요. 제가 정성껏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언제 상황이 바뀌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중요한 건 기회가 없다? 아닙니다. 기회가 옵니다. 100% 옵니다. 사람의 인생에도 계절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거든요. 때로는 겨울이 좀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봄은 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 기회를 못 알아보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걱정하는 게 기회가 왔는데 내가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이건 정말 정확한 자기 진단이거든요. 제가 오늘 일간별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집중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죠. 자, 우선 알고 가실 게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유일하게 오행 중에 목 기운만 생명이 있는 기운입니다. 나머지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목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만세력을 일단 펴야 되겠죠. 내 일간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있는 게 일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월지라고 해서 계절이죠. 내가 몇 월 달에 태어났나. 그리고 이 월지는 나의 직업궁, 그러니까 사회와 연결된 그 궁이기도 해요. 그리고 목 기운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간목일간입니다. 2026년 간목일간에게는 이 신호가 대박 신호입니다. 바로 병화와 진토입니다. 이 두 글자가 원래 있었거나 아니면 대운이나 세운에 들어올 때 대박이 터집니다. 왜냐면 이게 재물운이거든요. 자, 간목은 큰 나무예요. 그래서 막 뻗어가는 성질이 있고요. 시원시원합니다. 간목일간이 막내로 태어나도 장남이나 장녀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기본적으로 리더의 성향이 있고 뭔가 시작을 하면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월지에 요 자리, 이 월지에 임묘진, 타오미 이런 글자들이 왔을 때는 봄, 여름에 태어난 목이에요. 즉 자기 계절에 태어난 거죠. 자, 여기에 나무를 키우는 건 태양이잖아요. 병화도 있으면 그 나무를 키우면서 삶이 순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간목이 신유술, 해자축, 그러니까 가을, 겨울에 태어났다면요, 얘기가 좀 달라져요. 이분들은 뭔가 안 풀리는 느낌으로 사시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 그러냐면 가을은 금의 계절이고 겨울은 수의 계절인데요. 일단 이렇게 날이 추워지고 금의 계절이 되게 세지면 경금은 나무를 자르는 그런 도끼 같은 거고 신금은 나무에게 이렇게 상처 주는 이런 칼날 같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무가 되게 튼튼하고 뭐 열매도 막 주렁주렁 달려있고 이런 견고한 나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끼가 다듬어 줄 수는 있죠. 근데 만약에 내 사주에 그런 게 아니라면 가난하고 좀 힘든 그런 일생을 살아갑니다. 게다가 막 운에 금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막 아프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기도 하고 이동수도 많고 뭔가 계약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부러지고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사주 자체가 차가우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굉장히 힘들죠. 근데 신호가 옵니다. 그 신호는 병화나 그리고 뭐 목들이 또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지지에 미토나 오화 같은 게 들어와서 막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금이 화급금 당해서 되게 약해집니다. 목이 막 많아지니까 그 금들이 그 목을 아름답게 이렇게 막 정원사의 가위처럼 다듬어줘요. 그래서 일에 질서가 잡히고 모양새가 너무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인생도 막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풀린다라는 거는 토나 이런 것들이 목한테는 재성이거든요.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또 볼게. 요 자리가 일지거든요. 이 일지는 나예요. 내가 이 세 개의 이 한자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이 지장간이 천간에, 여기 요 천간에 만약에 띄어났다.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을 갖고 태어난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무토가 떠져 있다. 그러면 재성. 그러니까 내가 뭔가 결과를 만들고 사업도 하고 재물을 다루겠다. 뭐 이런 뜻이고, 병화를 띄어났다. 그러면 내가 식신이니까 먹을 복을 갖고 태어났고 뭔가 만들고 표현하고 뭐 이런 능력으로 내가 살겠다. 뭐 이런 것이고, 지금처럼 간목이 있다. 내 친구, 동료, 이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것이고, 또 내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 의지로 내 일을 해보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천간에 내가 띄워놓은 게 없잖아요. 그럼 평생 내가 뭔 일을 하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멀쩡한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뭔가 계속 찾아 헤매요. 그거는 내가 띄워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100%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마 간목이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천간에 안 띄워놓으신 분들은 정확하게 안 나타납니다. 근데 천간에 띄워놓잖아요. 분명히 그 일은 한 번쯤은 무조건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주를 계속 공부하지만 아직까지도 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자, 이제 을목을 보겠습니다. 내가 을목인데 뭔가 풀리지가 않아. 이런 분들의 대박 신호는 무토나 지지의 오화나 천간의 정화나 아니면 지지의 미토, 이런 것들이 대박 신호입니다. 물론 병화도 좋긴 좋아요. 내가 을목인데 봄, 여름에 태어나면 사실 병화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뭐 여름에 태어났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을, 겨울인 거예요. 나무라서. 근데 을목은 화초나 꽃나무, 이런 넝쿨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쫙 퍼지는 거, 잔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끈질기죠. 생명력이 되게 강합니다. 웬만해선 죽지 않아요. 그래서 봄, 여름에 태어나면 당연히 그냥 잘 삽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가을, 겨울이 조금 문제인데요. 가을, 겨울에는 땅이 너무 차고 아니면 얼음이 얼거나 아니면 너무 땅이 작거나 이럴 때 조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을목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뭔가 찾으려고. 그리고 을목들은 말이 많아요. 가을, 겨울 을목들은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을목들은요, 생활력이 굉장히 강해요. 부드럽고 뭔가 여리여리한데 되게 센케. 이게 을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가을, 겨울에 을목들은 기본적으로 습목인데다가 가을, 겨울을 만났으니까 습기가 좀 많겠죠. 을목들은 물이 많으면 연꽃에 비유하고, 아주 추운 겨울에는 인동초 아시나요? 약초로 쓰이는 거? 그렇게 비유돼요. 그만큼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고 겨울에도 뭔가 존재감과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을목인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좀 여리여리하면서 미인들이 많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역마를 좀 상징하는 것도 있고 도화를 좀 상징하는 게 있어서 이분들이 디자이너나 아니면 어떤 미를 다루는 그런 전문가들 되게 많습니다. 큐레이터들도 굉장히 많고요. 자, 내가 너무 힘든 을목이다. 2026년 내가 너무 좀 힘든 을목이다. 그럴 때는 운에서 무토가 들어오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오화나 정화나 미토나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 무토는 추운 겨울날 담요처럼 땅을 덮여줍니다. 그리고 바람도 막아주고, 그리고 정화는 모닥불이 되어서 이렇게 막 따뜻하게 해주고, 미토는 지열을 좀 올리죠. 그러니까 가을, 겨울에도 왜 이 을목들은 예전에는 이 보리로도 예전에는 보리라고도 봤어요. 보리가 좀 일찍 농사를 짓잖아요. 추울 때도. 그래서 을목하면 뭔가 생활력? 이렇게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가을, 겨울 이런 신호를 만나면 아주 확장되고 을목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제 병화를 볼게요. 병화는요, 말 그대로 병화예요. 그 오행 중에 1등이죠. 그냥 병화로 태어났다? 그럼 나 잘났어.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자나 남자나 인물이 좋습니다. 왜냐면 세상을 빛내니까요. 자, 이 병화는 봄, 여름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역시 가을, 겨울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병화로 태어났는데 뭔가 인생이 구겨져 있는 느낌이 든다. 이거는 월지가 가을, 겨울이고 주변 글자들이 차갑거나 습이 많고, 그리고 특히 시지가 태어난 시간이 밤 시간인 거예요. 병화가 힘을 하나도 못 쓰는 거죠. 자, 일단 좀 아까 배운 것처럼 내가 뭔가 꺼내놓은 게 있나 한번 훑어보시고, 병화는 나무를 키우는 햇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무를 보셔야 돼요. 나무가 있나 없나? 사주 원국에 나무도 있고 밑에 진토가 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사실. 근데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힘든 이유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가을, 겨울에 늦은 시간에 난 병화야.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복병이 있습니다. 병화한테는 천간의 기토예요. 기토는 구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을, 겨울에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구름이 햇빛을 또 가려요. 낮에는 또 개수 같은 게 있어갖고 막 비가 와요. 그럼 진짜 병화는 병든 거죠. 이때 병화 일간들은 정말 힘들죠.
자기가 존재감도 없고 일도 안 풀려, 그리고 돈도 못 벌어, 그리고 몸까지 아파. 진짜 힘든 거죠. 이런 병화에게 대박 신호가 빵 터진다. 그거는 무토와 정화이고 지지에는 미토예요. 아니 그 작은 모닥불로 뭘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가을 겨울은요, 일단 무토가 이 방풍이 돼주고 그다음에 담요처럼 덮어준다 그랬잖아요. 그 위에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때부터 일이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토 안에는 또 을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씨앗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병화 여러분들 가을 겨울에 또 밤에 태어났다고 해서 또 내 사주에 뭐 수가 많고 금이 있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때가 옵니다. 자, 정화일간을 볼게요. 저도 정화이거든요. 정화일간의 대박 신호는 일단 천간에 간목이 있느냐, 그리고 병금이 있느냐, 서비스로 무토까지 있으면 대박인 거예요. 자, 풀어볼게요. 정화는요, 등대, 가로등, 모닥불, 뭐 이런 약간 인공적인 열을 내는 불이에요. 방 안에는 촛불, 뭐 이래가지고 정화 일관들이 이 정신적인 영역 그리고 철학적인 영역에 기본적으로 자질이 있고, 정화가 위에 한 3개 있다. 이건 뭐 그냥 무당사주라고 할 수 있죠. 정화는요, 월지에 신유술이나 해자축 이렇게 깔아놓으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모닥불이잖아요. 가을 겨울 추울 때, 그것도 밤 시간에 이 모닥불이나 등대나 가로등은 빛나잖아요. 그 자태 하나만으로도 주위의 시선을 확 끌죠. 그래서 오히려 정화한테는 가을 겨울이 좋아요. 봄보다 여름이 문제예요. 정화인데 사오미에 태어났다. 이거는 더워 죽겠는데 모닥불이 얼마나 힘들어요. 농작물도 다 태워버리고 땅은 갈라지는 가뭄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좀 무섭게 열로 옵니다. 그래서 올해같이 병원년은 완전히 그냥 뜨겁잖아요. 특히 지지의 오화는 아주 강한 불이에요. 그래서 산불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내년에 정민년이잖아요. 내년에는 이 미토가 정화를 갖고 있는 미토거든요. 지열이 엄청나게 강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진이나 아니면 용암 폭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측이 됩니다. 어쨌든 정화가 자기 계절에 안 태어나면 자기의 귀함을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정화는 화기질이기 때문에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못하니까 너무 성질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막 심지어는 이 정화가 있는데 밑에 막 화를 잔뜩 깔았다. 미토도 있고 막 미토가 2개, 3개씩 있다. 그러면 성격이 진짜 너무 다혈질이고 사람들한테 좀 못되게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되게 고독합니다. 그래서 혼자 막 돌을 닦으러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특히 정화들은 기본적으로 말이 많거든요. 을목보다 더 많아요. 근데 이 정화들이 말을 할 때마다, 여름에 태어난 정화들은 너무 힘들게 사람들을 만들어서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나무를 막 태우잖아요. 화초도 태우고 뜨거우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 개수나, 아니 개수 갖고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임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땅에는 진토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기운들을 잡아낼 수가 있죠. 근데 정화는 일단은 신강한 게 너무 좋고요. 왜냐하면 내가 금을 녹여서 돈을 만들거든요. 그러려면 뜨거워야 돼요. 뜨거운 게 아니라 진짜 활활 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름 정화는 뜨거운데 돈은 많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돈은 많아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다. 그래서 일단은 내 계절에 태어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간목과 경금이 있다. 그러면 너무 귀한 정화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일단 정화는 간목이 진짜 중요합니다. 인성이죠. 정화만큼은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인성을 쓰셔야 돼요. 뭘 하든 간에. 그래서 정화는 어쨌든 공부를 하면서부터 운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화인데 내가 운이 막혔다. 지금 신약한 정화들한테는 앞으로 5년 동안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특히 사주 안에 금이 많으신 분들 기대하세요. 한 4, 5년 정말 큰 재물운이 올 겁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에 카톡방 만들었거든요. 그 안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질문해서 얼마든지 원하시는 그 답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무토 들어갈게요. 일단 무토는 큰 산과 큰 평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평야에 심을 나무, 그러니까 간목, 지지에는 임목, 그 나무들이 필요하는 물, 그러니까 뭐 임수, 밑에는 진토나 때로는 자수도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그럼 병화 얘기는 왜 안 하느냐? 무토 자체가 이 화토동법이라고 해서 태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봄, 여름에 무토는 사실 태양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 역할을 다 합니다. 나무 키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무토는 일단은 크고 웅장합니다. 그리고 어깨가 딱 벌어져 있고 실제 외모도 좀 그래요. 덩치도 좀 있고 말랐어도 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되게 좋아라 해요. 여기에 나무라는 존재는 목극토 해갖고 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토인데 여성이야. 그러면 내가 관성은 남자잖아요. 남편, 배우자. 그래서 남편을 고르는데 되게 좀 눈이 높다. 무토 여성들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토들은 기본적으로 나무를 너무 좋아하니까 일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직장운도 되게 괜찮고요.
이 무토들은 크게 문제가 없으면 직업을 구하거나 일 구할 때, 그리고 직장 안에서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토야. 봄, 여름에 태어났어. 근데 임수랑 그다음에 나무들이 튼튼하면 그냥 부자로 살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무토는요, 물이 많아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웬만한 물은 다 이게 댐처럼 가둬둘 수 있고요. 거기에 임목까지 딱 갖추고 있으면 수로가 돼요. 그 물을 잘 이용해 갖고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토가 너무 건조할 때가 문제입니다. 그냥 무슨 돌산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냥 무토 일간인데 옆에 무토 있고 또 옆에 무토 있고 첩첩 산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멋대가리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고 쓸모도 없는 그런 무토인 분들이 너무 힘들게 산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에게 운에서 목과 이 수기운이 들어올 때 대박 나는 거라는 거죠. 완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막의 오아시스. 무토들이 물을 만날 때 그런 느낌일 겁니다. 연예인들 중에 친구 따라서 뭐 오디션을 갔는데 이 사람이 더 스타가 되는 경우, 그런 횡재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운명적인 거, 그런 것처럼 이 무토인 분들이 물을 만나면 토국수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토한테는 수가 돈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분들한테는 수가 여자이기도 하죠. 물을 만나면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무토일간 분들 남자들은 좀 여성들을 많이 좋아라 하죠. 그리고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업가들도 되게 많습니다. 자, 이제 기토를 한번 볼게요. 기토 역시 땅입니다. 근데 약간 작은 논밭, 정원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토들한테는 뭐 봄, 여름은 사실 별 상관없잖아요. 땅은 항상 봄, 여름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가을, 겨울이 문제죠. 특히 겨울. 왜냐하면 땅이 얼잖아요. 식물을 키울 수가 없죠. 게다가 개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막 겨울비를 내리면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이런 기토들은 여름도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홍수가 나면 이 땅이 다 쓸려 나갑니다. 그래서 기토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예민하고, 그리고 기토들도 생활력이 좀 강해요. 기토들은 항상 뭔가 준비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메모를 엄청 합니다. 문방구에 엄청 많이 관심이 많아요. 기토들이. 신기하게.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기토들은 남의 얘기들을 잘 들어줍니다. 기본적으로 땅이라서. 근데 무토보다는 기토가 훨씬 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해서 대인관계가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기토 여성분들은 남편들한테 되게 조력자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 기토들이 나무를 키워야 되잖아요. 꽃나무를. 그러니까 여기 나무에 해당되는 게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이렇게 잘 보필하고 조력을 잘 합니다. 근데 이제 역시 기토도 땅이기 때문에 가뭄이 드는 게 제일 문제죠. 사주 원국 안에 너무 많은 파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기토들은 사실 습토인데 그게 다 말라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차라리 겨울이 낫다라는 거죠. 그럴 바에는. 그리고 이 기토들은 이렇게 장마철이 돼서 막 진흙으로 변해버리고, 혹은 이 땅이 그냥 쓸려가 버리면 건강이 많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는 무토가 약이 되는 거고, 반대로 꽁꽁 얼 때도 무토가 약이 돼요. 그래서 기토들은 무토를 되게 좋아해요. 지지에는 술토가 있죠. 그래서 천간에 무토나 지지에 술토가 들어오면 그 물이 많아져도 물을 다 덮어갖고 또 새로운 땅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토이신 분들 내 사주 보고 너무 물이 많거나 너무 겨울이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무토나 술토가 들어올 때 그때 그 대박 신호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토인데요. 지금 또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잊지 마시고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들어오셔서 무료로 질문도 하시고 궁금한 것들 답을 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독은 해주시고 오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무료로 사주 봐줘도 되냐고. 됩니다. 되고요. 저는 상담이 주업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고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제가 느낄 때 저는 정말 보람이 됩니다. 자, 바로 경금 가보겠습니다. 경금은요, 간목과 정화가 들어오는 게 대박 신호입니다. 경금과 간목과 정화가 이렇게 합하면 삼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무토까지 끼면 완전 퍼펙트입니다. 경금은 도끼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원석이에요. 재련되지 않은 원석. 그래서 이 원석은 불로 재련을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와서 자기 역할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경금은 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온 세상에 수분을 공급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지에 신금이 있는데요. 그 안에 임수가 들어있어요. 지장간에. 그리고 밤하늘에 별로 해석될 때가 있고요. 가을에는 열매로 해석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헷갈리죠. 뭐 도끼랬다가 열매랬다가 뭐 별빛이랬다가 뭐 헷갈릴 겁니다. 왜냐하면 사주는 절기학이에요. 지금 너무 덥다가 막 입추가 되니까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이게 절기학이 존재한다는 증거인데, 우리가 그냥 사주 명리를 좀 이해하실 때 이거 그냥 자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해하시면 오히려 더 잘 이해가 돼요. 그냥 자연을 바라보듯이 그냥 보시면
됩니다. 경금한테는요, 정화는 관성이니까 직업이나 이런 업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정화불로 이렇게 재련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재련을 해서 이게 도끼가 될지 밥그릇이 될지 농기구가 될지 그거는 나머지 글자들을 보면 알아요. 근데 경금이 자기 계절이 아닌 봄이나 여름에 막 태어났어요. 그때는 정화가 힘을 못 쓴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재련이 잘 안 돼요. 봄, 여름에 정화들은 정화의 기질이 되게 약하고 연금이 되거든요. 자기 역할을 못 해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경신금이 있는 분들은 노래를 잘해요. 이게 막 울림통이 되는 거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신기해요. 노래를 잘해요. 자, 경신금이 있는데 또 있어. 운에서도 또 들어와. 그럼 이게 약간 폭군 기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좋게 되면 전쟁의 영웅이나 이런 게 되는데 이게 나쁘게 쓰이면 쿠데타나 일으키고 사람들을 괴롭혀요. 자존심이 너무 센데 그걸 사람들이 못 알아주면 굉장히 포악해지는데 그걸 인정해주면 또 의리를 지키는 게 경금의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경금이신 분들 뭔가 안 풀린다 그러면 정화가 언제 들어오는지, 간목이 언제 들어오는지, 같이 들어오는지 이걸 잘 눈여겨보시면 이때구나. 그때까지 준비를 하고 기다리셨다가 발휘하는 거예요. 그럼 대박 터집니다. 자, 신금일간을 보겠습니다. 신금은요, 완성된 다이아몬드 같다라고 저희는 많이 비유를 해요. 신금한테는 임수가 있느냐 이걸 먼저 보고요. 그리고 병화가 있느냐를 봅니다. 왜냐하면 임수가 신금을 깨끗하게 씻어 놓거든요. 근데 반대로 옆에 기토나 개수가 있으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병화가 아니라 정화가 있으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불이고 열이잖아, 열.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이아몬드를 토치로 막 괴롭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고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금이 봄, 여름에, 특히 한여름에 태어나면 골치 아픕니다. 날카롭고 예민하고 직장생활 절대 못하고 그 신금 하나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 특히 아버지 힘듭니다. 신금 딸이나 아들을 두시면. 그래서 인연이 별로 없어요. 따로 떨어져 사는 게 좋습니다. 신금들한테는 주변에 토가 많잖아요. 그럼 그 토에 이게 매몰이 돼요. 그러니까 매금이라고 하죠. 그러면 얘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신금들이 다이아몬드에도 되게 가치가 있는데 그만큼 조금 위험 요소들이 있다. 그리고 예민하다, 날카롭다. 이게 신금입니다. 자, 신금인데 내가 뭔가 안 풀린다. 이거는 내가 냉금이 되어서 그래요. 내가 냉금이 되다 보니까 나한테 돈이 되는 나무들을 베어버리는 거죠. 신금이 너무 냉할 때는 이 병화가 지지에 내려가면 사화예요. 이런 게 좀 도움이 되고요. 너무 뜨거울 때는 임수입니다. 내가 신금이다. 그러면 요것들이 언제 들어오나 이렇게 보시면 대박 터지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임수일간 가겠습니다. 임수는 저도 되게 좋아해요. 임수는 제가 정한데 임수랑 이게 정임 합이라고 해서 합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임수인 친구들이 왠지 그냥 마음에 들고 좋더라고요. 저는. 자, 이런 임수의 대박 신호는 병화, 신금, 무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임수는 바닥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호수인데요. 원래 이 수기운은 생명을 막 잉태해요. 좀 아이러니하게 수기운이 불을 품어요. 그리고 이 불이 나무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제가 다뤄볼게요. 그렇게 순환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임수가 병화를 되게 좋아해요. 임수한테는 화가 재성이잖아요. 숙국화를 하니까 병화가 언제 들어오는가. 때로는 정화도 도움이 됩니다. 겨울에 내가 임수야. 그러면 자기 계절은 맞죠. 근데 너무 겨울이야. 막 밑에 축토 있고 자수 있고 막 눈보라 치고 옆에 경금 있고 그러면 진짜 우박 치고 이러는 거거든요. 삶이 냉할 때는 확실히 좋지 않아요. 물론 뜨거울 때도 좋진 않지만 이렇게 냉할 때는 무토가 약신입니다. 담요처럼. 그리고 방풍을 해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병화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 물이 해야 될 자기 일을 하거든요. 어쨌든 물이니까 나무를 키우게 되죠. 내가 내 계절인 겨울에 태어났어. 불을 갖고 있어. 그리고 나무도 있어. 또 땅도 있어.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임수들은 제복이 그냥 타고난 거예요. 갖고 태어났다면요. 물론 운에서 만나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수기운은 되게 영적인 기운이고 생각이 깊어요. 되게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 임수가 되게 많고요. 회사에서도 그런 담당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임수 일간들이 많습니다. 내가 임수인데 경금이 있어. 경금은 금생수를 하잖아요. 내 기운이 커지거든요. 이때는 무토의 역할이 또 중요하죠. 왜냐면 물이 많아졌을 때는 천간에는 무토, 지지에는 술토. 이 물을 잘 담아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임목, 수로를 만들어준다. 결국 그 수로를 통해서 논과 밭에 물을 대고 또 나무를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수의 원래 역할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임수인데 내가 너무 건조하다. 또 내가 너무 차갑다. 이때마다 나한테 들어오는 그 신호를 놓치지 말고 그 찬스를 잘 사용하게 되면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개수 갑니다. 개수의 대박 신호는요. 병화, 미토, 술토입니다. 그러니까 개수 자체가 좀 찬데 비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시냇물. 근데 겨울이야. 꽁꽁 얼어붙은 그런 물이 될 수 있잖아요. 시냇물이 이렇게 얼어버리니까 무토나 이런 미토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제 보일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개수는 먹을 수 있는 물이잖아요. 아침에 이슬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수 일간들이 역시
미인이 좀 많아요. 그리고 되게 똑똑합니다. 머리가 좋아요. 지혜로운 개수들은 한여름에는 소나기가 이렇게 탁 돼갖고 대지를 좀 식혀줍니다. 식수로도 쓰이고요. 가뭄일 때는 개수인데 내가 여름에 태어났어. 그러면 너무 괜찮죠. 근데 또 여기에 문제가 너무 여름이야. 너무 열이 많아. 그러면 이 개수가 증발될 수도 있어요. 시냇물이 이렇게 바짝 마르듯이. 그럴 때는 특히 건강 중에서 정신적인 영역들이 문제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수기운들은 우울증을 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개수들이 조금 더 심하죠. 임수보다. 물이 좀 작으니까. 특히 개수들은 자식들을 엄청 사랑해요. 계묘 일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똑똑하거든요. 이 사주 역학을 되게 잘해요. 조금만 배워도. 자식하면 이게 껍벅 죽습니다. 그 신랑이고 뭐고 간에 애를 낳으면 신랑이랑은 좀 대면대면해지거나 뭐 친구처럼 지내는데 자식은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겁거나 그렇다면은 성정이 조금 안 좋아요.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기적이다 이런 말을 들어요. 왜냐면 개수도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개수가 건강하지 못하다. 그럼 일단은 원래 수의 본분이 생명을 잉태하는 건데 어떤 성욕도 많이 줄고 성욕이 많이 준다라는 거는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수기운이라는 거는 혈액도 되고 호르몬도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 내가 부족한 기운들이 보충되고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은 기운들이 나갈 수 있는 전문 용어로 설기라고 하는데 그런 운이 오면 이게 대박 신호라는 거예요. 별거 없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일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쭉 풀어봤는데요. 혼자 막 고민하지 마시고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들어와서 질문하세요. 제가 끝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영상 보시고 와 드디어 신호가 왔다. 대박 신호가 왔다. 나 이제 인생 풀린다. 막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좋은 운이 왔어요. 근데 이거를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복권을 당첨될 운이 왔는데 복권을 사야 돼요, 일단. 그리고 긁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안 하시면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내게 될 수가 없다. 계속 힘들게 살아야 된다. 잊지 마시고요. 일단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저한테는 큰 응원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든든한 로또 같은 그런 행운을 줄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